매일 밤 그리스 신화극장이 머리 위를 돌고 있습니다. 페르세우스가 안드로메다를 구하기 위해서 날고, 오리온은 콧바람을 뿜어내는 황소와 맞서며, 목동은 북극점주위로 곰들을 몰아내고, 아르고호는 황금양털을 찾아서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신화에서처럼 이러한 신화들은 천문학자들이 별자리라고 말하는 별들의 특정한 배열을 통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자리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든 산물일 뿐 자연 자체가 연출해낸 것은 아닙니다. 그저 혼란스러운 밤하늘의 풍경을 어떤 질서 하에 표현하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산물이죠. 한편 머나먼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항해가들이나 표지라곤 전혀 없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여행자들에게는 길잡이의 표시로서, 농부들에게는 달력으로서, 양치기들에게는 밤의 시계로서 하늘을 나누어 별들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구분하는 것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최초의 동기는 무시무시한 밤의 암흑을 의인화하는 데 있었을 겁니다. 밤하늘은 영웅들의 위협과 신의 상징, 신성한 동물들과 깨우침을 주는 이야기등 인간의 상상이 투영된 스크린입니다. 그것들이 글로 쓰여지기 전에 내용이 그려진 그림책과 같은 것이죠. 모든 밤하늘의 별들은 태양이 자신의 잠자리로 돌아가면 마법의 요정처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밤하늘을 온통 채우고 있는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실제로는 엄청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우리 태양과 같은 불타는 가스 덩어리에 지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별의 밝기 차이는 별이 쏟아내는 에너지와 거리의 조합에 따른 결과이죠. 별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 별들조차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빛이 우리까지 오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립니다. 희미한 별빛을 잡아내는 인간의 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공간의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별자리를 우리에게 물려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나 그 이전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들이 엄청난 거리로 서로 떨어져 있는, 서로 전혀 상관없는 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카시오페이아의 W자나 페가수스 자리의 사각형, 사자자리나 남십자 자리에 보이는 원형 낫의 형태 등은 그저 우연히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는 서기 150년 그리스의 과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저술한 알마게스트의 48개 별자리 목록으로부터 발전한 것입니다. 이 책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 이후 여러 천문학자들이 40개의 별자리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프톨레마이오스의 별자리와 그리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남반구 별자리의 공백을 채워넣는 작업이었죠. 그 결과 총 88개에 육박하는 별자리가 만들어졌고 국제협약을 통해 공식 별자리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럼 이 별자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별자리에서 탈락한 24개의 별자리를 포함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자신이 기록한 별자리를 만들어낸 사람은 아닙니다. 별자리가 만들어진 시기는 프톨레마이오스 때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일이었으며 언제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는 프톨레마이오스 시절에 이미 잊혀진 옛날이 된 상태였습니다. 기원전 700년대 초기 그리스의 시인들이었던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가 언급한 별자리도 얼마 되지 않아서 고작 큰 곰자리나 오리온, 그리고 황소자리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별자리로 간주되었던 플레이아데스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별자리 개념의 주요 발전이 그리스에서 훨씬 동쪽에 있었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부근,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 당시 그 지역에는 바빌로니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해와 달, 행성이 지나게 되는 황도에 대한 개념이 완전하게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 리스트는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 그 시기는 기원전 6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학자들은 이 리스트를 점토판에 기록된 첫 번째 문구를 따서 물아핀이라고 부릅니다. 바빌로니아의 별자리는 상당 부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와 유사하지만 그 정체가 완전히 식별된 것은 아닙니다. 역사가들은 또 다른 기록을 근거로 바빌로니아의 별자리마저도 훨씬 더 이전 시대인 기원전 2000년 이전에 수메르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당시 바빌로니아의 황도의 개념이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황도에 대해 기록한 것은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 별자리 전반을 담고 있는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증거는 그리스의 천문학자 에우독소스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에우독소스는 이집트의 사제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별자리를 배웠고 이를 그리스에 소개함으로써 천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에우독소스는 에녹트론과 파이노메나, 즉 거울과 현상이라는 이름의 별자리 설명서 2권을 발행했습니다. 두 책 모두 현재까지 전하진 않지만 파이노메나의 경우 그 내용은 아라토스에 의해 동일한 이름의 시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라토스의 파이노메나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별자리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별자리 신화를 쫓아가는 우리의 연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죠. 아라토스는 지금의 터키 남부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실리시아의 솔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안티고노스 왕의 법정에서 근무하기 전에 아테네에서 수학했습니다. 기원전 275년경 아라토스는 마케도니아에서 왕의 요청에 따라 에우독소스의 파이노메나를 시로 편찬해냈습니다. 그 시에서 아라토스는 48개의 별자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토스가 언급한 별자리 목록이 프톨레마이오스의 48개 별자리 목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라토스의 시에는 오늘날 물병자리의 일부로 추측되고 있는 물자리와 플레이아데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남쪽 왕관자리의 경우 궁수자리의 발밑을 장식하는 별들의 고리로 기록하여 오늘날처럼 서로 다른 별자리로 취급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라토스의 별자리에는 알마게스트에서 처음 나타나는 조랑말 자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라토스의 시에는 또한 6개의 별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르크투루스와 카펠라, 시리우스와 프로키온, 스피카와 빈데미아트릭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몇몇 별들의 이름은 지금과 달라서 아라토스의 시에서 카펠라는 아익스로, 스피카는 스타치스로, 빈데미아트릭스는 프로트리게테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로키온은 별뿐만 아니라 별자리의 이름으로도 쓰이죠. 별들 중에서 빈데미아트릭스가 적혀 있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별은 나머지 5개 별에 비해 상당히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별이 포도의 수확을 알리는 8월의 새벽에 뜨기 시작하는 별이다 보니 자신들의 달력에 이 별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나 이집트 모두 파에노메나에 기술된 별자리를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는 어떤 문서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에 새겨져 있습니다.